네, 가볼까요? 자, 보이세요? 네, 글씨가 너무 작다고 제가 늘 불평을 받는데 여기는 모니터가 더 작아서 더 안 보이네요. 네, 내용은 거기 있으니까 보시고요.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1951년이네요. 게르트, 그러니까 벌써 한 60년 넘었죠? 게르트 위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인류에도 비누처럼 팔 수 있을까라고 하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51년이면 우리나라는 6.25 전쟁 때인데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도 힘들 때인데 미국은 다르죠, 확실히. 저런 화두를 던졌고 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지난 60년 동안 특히 사실은 이제 저런 것들은 이제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었죠.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이제 비영리 쪽까지도 와서 그 사건이 있었대요. 사실은 1960년대 초반이었다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50년대였군요. 미국의 대학교가 한 270몇 개가 문을 닫는 재정난 때문에 문을 닫는 사건들이 벌어졌대요. 그러니까 영리에서 마케팅 전문가들이 안타까웠던 거죠. 펀드레이징 이런 모금 걸고서 자립 기반을 세웠다면 그들이 문을 닫는 사태까지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영리에서 마케팅 전문가들이 비영리 쪽에 관심을 갖고 비영리 쪽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60여 년 동안 세월이 지났고, 사실은 이제 뭐 미국 같이 이제 비영리 섹터가 전체 인구의 미국은 전체 그 산업에서 고용 인구 기준으로 할 때 미국은 한 10%가 비영리 섹터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산업 규모죠. 아마 미국에서도 최대 산업, 자동차 산업, 전자 산업 이런 데보다 더 큰 시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놀아왔는데, 자, 우리들의 현실은 어떤가 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 같지 못하고요. 결론은 뭐 이런 거죠. 어떻게 수용자의 행동을 변화시킬 것인가.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가치로운 일에 어떻게 참여하게 만들 것인가. 결국은 우리의 목적은 지갑을 열어서 기부하게 만들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죠. 오늘 논점의 토픽일 겁니다. 어떻게 지갑을 열게 만들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일에 참여하게 만들지, 아마 토픽일 겁니다. 그 작업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들이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이죠. 플래닝, 오늘 하는 작업입니다. 기획 작업. 우선 뭔가 하려면 기획 작업부터 아마 시작을 하셔야 될 겁니다. 뭐든 간에. 기획 작업이 끝나면 그걸 가지고 프로포절, 제안서라는 걸 쓰게 되죠. 그러니까 제안서라는 걸 만드시려면 반드시 그 전에 기획 작업을 하셔야 돼요. 기획 작업을 해서 뭔가 컨텐츠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야 그걸 가지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니까. 우리 몇 주차인가 제안서 작업도 있죠. 아마 또 그때 현대자동차의 이름이 뭐였더라? 최모식이라고 사회공헌팀 그 팀장님도 와서 아마 강의를 해주실 텐데 굉장히 브릴리언트한 분입니다. 들으실만 할 겁니다. 굉장히 샤프하고 스마트한 분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우리가 뭐 기획을 하든 제안을 하든 이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 뭐가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솔루션,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이야기. 기획을 어떻게 성공시키지에 대한 아이디어,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게 이제 마케팅이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보통은 마케팅 따로, 기획 따로 강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 건 거짓말이다. 모든 기획은 마케팅이고 모든 마케팅은 기획이다. 마케팅 기획을 같이 가야지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따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구체적으로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프로세스죠. 우리가 마케팅 기획을 할 때 프로세스.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재미없고 딱딱하고 무거운 얘기들, 골치 아픈 얘기들을 말씀을 드려서 저도 죄송한데요. 어쨌든 이 프로세스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모금 기획뿐이 아니라 모든 사업 기획의 기본적으로 모든 기획의 프로세스니까 결국은 이 기획은 이 프로세스는 어차피 기획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첫 번째가 골, 목표부터 설정을 할 겁니다. 조금 있다 팀별로 목표 설정하는 작업부터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몇 주차가 5주차인가요? 우리 그 워크숍 시간이 따로 있죠. 기획 워크숍 시간이 따로 있는데요. 그날 한 5시간 동안 워크숍을 절대로 못 끝날 겁니다. 기획이 하루에 그 5시간 동안에.
절대로 못 끝날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각 챕터별로 1차적으로 브레인스토밍 시간, 논의할 시간은 팀별로 제가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목표부터 설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 리서치 앤 어널리시스, 자료를 조사하는 작업들을 하죠. 자료를 조사해서 분석하는 작업들. 예를 들어서 영리 기업들에서 마케팅 기획안을 만약 100페이지를 쓴다. 보통 그런 데들은 이제 광고회사 같은 데는 200페이지, 300페이지도 막 쓰죠. 100페이지를 쓴다. 그러면은 그 100페이지 중에서 요 부분 자료 조사해서 분석하는 부분에 아마 한 80페이지는 차지할 겁니다. 이게 결국 핵심이니까 여기서 모든 답이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이런 거기서 다 나오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모든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비영리 와서 기획을 하자고 하면 가장 안 하시는 게 뭐 자료 조사하고 분석하는 작업들을 안 합니다. 기획서에 그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은 7, 80%를 저기다가 온갖 데이터들을 해갖고 도표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작업들을 하는데 이걸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모금합시다 하면은 뭐 하실래요? 하면은 나오는 얘기가 후원의 밤 해요, 바자회 해요, 거리 모금 할게요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왜 후원회를 하세요? 왜 거리 모금을 하세요? 후원회 할 거면은 어떤 전략, 어떤 아이디어로 그걸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죠. 후원의 성공 전략은 뭐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이 작업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들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후원의 밤 해요, 거리 모금 해요, 바자회 해요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 후원의 밤 해보신 팀 계세요? 네, 있으시죠? 근데 돈들 모으세요? 뭐 많은 경우들이 후원의 밤이 아니라 사실은 감사의 밤을 하죠. 네. 돈 모으는 후원의 밤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리 모금하는 거. 나가봐야 하루에 2, 30만 원 모으기도 어려운데 여러분들 하루에 인건비 10만 원은 찾으셔야 되는데 인건비도 안 나오는 짓을 거리에서 하루 종일 합니다. 아이디어가 없는 거죠. 전략이 없고. 왜? 이 작업들을 안 하니까. 어떻게 거리 모금을 하면 성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네.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면 그때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표적 기부자. 기부자 누구를 할 건가? 우리 누구한테 가서 기부 요청하지? 다음 주인가요? 아마 기부자 개발 강의 시간이 있죠. 네. 별도로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별도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기부자 설정하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뭐? 그 사람들한테 명분이라고 우리 표현하죠. 당신이 우리 단체에 왜 기부를 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작업. 기부자는 알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당신 단체에 기부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왜 내가 당신 단체에 기부하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영어에서 말하면 타겟팅, 포지셔닝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네. 오케이. 이유를 설명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프로그램과 전략. 실질적으로 그럼 그 기부자를 이제 설득했어요. 말로 설득을 한 거죠. 언어로 설득을 한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프로그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자회, 전화 모금, 거리 모금, 후원의 밤 이런 게 다 프로그램이에요. 네. 제가 조금 이따 그 샘플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 많은 모금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방식들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냥 보시고 우리 단체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 뭔지 선택하시면 돼요. 어렵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후원의 밤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좀 성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 정도, 아이디어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여기까지가 끝. 그럼 그 다음에서 상품화 시킨다고 해서 보통 이제 마케팅의 사피라고 표현하죠. 프로덕트 플레이스. 이런 건 프로덕트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아이스버킷 챌린지, 모자뜨기 캠페인 같은 거 그런 것들. 프라이스는 돈 얼마 요청하지? 제가 기부자라고 하면 저한테 얼마 요청하실래요? 10,000원 요청하실래요? 100만 원 요청하실래요? 기부금을 얼마로 하는 게 좋을까? 그 다음에 플레이스는 유통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기부자를 만나러 갔을 때 모금함을 가서 참여하게 할까? CMS로 하게 할까? 온라인으로 할까? 방식들 어떤 채널을 통해서 기부에 참여하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건 홍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는 모금 활동을 사람들한테 알릴 것인가. 그 작업들이죠.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답이 다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기획 작업을 할 때 여기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까지 가려면은 사실 디자인 작업이니 뭐니 다 들어가야 돼요. CI도 만들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나 워크숍 실습을 할 때 여기까지 가기는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아마 요 정도까지 가면 기획이 대충 가고 우리가 어떻게 모금을 하면 될지를 그 왁구가 쓸 테니까 아마 요 정도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근데 핵심은이라고 해갖고 어떻게 과제 해결의 기회 아이디어를 찾을 것인가라고 되어 있네요. 목표가 있으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지? 사실은 이제 그걸 찾는 작업이 이 작업이었죠. 어떻게 해결할 아이디어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이지? 이 작업이었죠. 네. 이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기획에서는 저게 핵심인데 아마 비영유 쪽에서 기획 강의할 때 저 얘기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제가 강의를 하는데 만약에 저걸 가지고 토픽으로 하겠다면 제가 제 무덤을 파는 짓이 됩니다.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근데 늘 말씀드린다만 전 전문적인 건 잘 모르는 사람이고요. 저도 한 20여 년 동안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뭐 이론적으로 전문적인 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사실은 기본 쪽에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들은 다 있기 마련인데 가장 기본적인 걸 안 하고 뭐 기부자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느니 뭐 이런 소리들을 하세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오늘 그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목표부터 바로 세우기가 나오네요. 자, 목표부터 바로 세우기. 선생님이 맨 앞에 앉으신 죄로 소속 단체가 어디시죠? 목감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예. 오늘 모금 목표가 있으세요? 오늘 말씀이세요? 올해. 올해요? 네. 금액으로 혹시 뭐 금액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아, 제가 거의 부분까지는 잘 모릅니다. 네. 네, 오늘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그러면 네, 네, 이건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퀴즈가 나오네요. 아래 목록에서 목표라고 생각되는 것은 하고 7개의 샘플이 나오는데요. 7개의 샘플을 보시고 저기서 목표라고 생각되는 게 몇 개가 있는지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수하지가 못하세요. 저 인간이 뭔가 저기다 트릭을 맡기로 했으니까 저 7개 중에 뭔가 목표가 아닌 게 있을 거야 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시고요. 막 손을 잘 안 드십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목표가 몇 개인지를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손을 들어주십시오.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이 꼭 계시는데요. 제가 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 5시간 동안 계속 조시는 분, 제가 벌써 조시는 분이 한 분이 제가 제 레이더에 벌써 잡혔고요. 자, 손 안 드시는 분도 제가 딱 괴롭혀 드릴 테니까 꼭 손 드시고요. 네, 한번 다 보십시오. 자, 보셨죠?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질문 안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손 드셔도 됩니다. 자, 7개가 다 목표다?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역시 순수하지 않다는. 6개가 목표다? 또 안 계세요? 어쩌시려고? 5개가 목표다? 또 안 계시고? 4개가 목표다? 한 분밖에 지금까지 한 분밖에 손을 안 드셨습니다. 3개가 목표다? 좀 3개가 많군요. 뭘 들으셨을까? 2개가 목표다? 역시 한 분. 1개가 목표다? 3분? 4분? 1개도 목표가 아니다? 손 안 드신 분들 뭐죠? 손 안 드신 분. 다 들으셨다고요? 안 드신 분 계신데 모르겠다는 뜻인가요? 네. 네. 이게 보시면 스노우볼 게임이라는 게 책의 제목인데요. 저 책의 저자가 말을 하기를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 책의 저자가 하는 말입니다. 저 7개 중에서 단 한 개라도 목표라고 손을 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목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렇죠? 네, 역시 순진하면 당하는 세상. 네, 그럼 이게 뭐길래 목표가 아니 단 한 개도 저게 목표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게 뭐길래? 뭐뭐 같으세요? 금방 보이실 것 같은데? 상징성?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어, 이 사람은 이건 바램의 표현이야. 내가 그냥 원하는 걸 표현했을 뿐이야. 저건 목표가 아니야. 저건 내가 희망하는 거, 내가 뭘 원하는지를 그냥 내 욕구, 바램을 표현했을 뿐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다른 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북한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억 원을 모금한다. 이건 목표일까요? 네? 네, 이렇게 질문 드리면 또 이제 의심을 하시죠. 저건 목표가 아닐 거야. 저 인간이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하지만 목표입니다. 저게 목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거죠. 자, 기획 작업을 하려면은 우리가 뭔가를 이제 시작을 해야 할 텐데, 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막막해요. 저걸 봐갖고는. 우리한테 이런 게 목표로 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지? 이제 기획 작업할 때 뭐부터 써야 되는 거지? 여기서 획득되는 정보가 너무 없다. 뭔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목표인가 봐. 뭐 그런 얘기죠. 아, 그리고 이건 또 거짓말이기도 하대요. 왜? 왜 거짓말일까요? 왜? 네. 네, 그렇죠. 네. 그 얘기죠. 뭐 저는 아주 상식적인 걸 여쭤봅니다. 네. 어려운 걸 모르기 때문에요. 네. 네, 그렇죠. 그걸 영어로는 유식한 말로는 absent solution, 솔루션이 absent 부재한 목표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제기구들, 그래서 UN 같은 데다가 제안서를 넣을 때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을 해서 넣으면 내용은 보지도 않고 리젝트. 목표부터 다시 설정해 와. 세상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해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세상에는 없어 해서 아예 처음부터 리젝트를 시킨다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목표라는 걸 왜 목표부터 잘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좋은 목표라는 게 도대체 뭘까가 궁금해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의논을 하셔야 되는 문제니까. 네. 자, 목표를 정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경영학자가 있죠. 그분이 스마트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걸 보려고 합니다. 스마트, S, 구체성, 북한 기아 문제를 해결한다? 저게 목표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아니면 뭐다? 이거는 그 단체의 미션 같은 거, 미션, 이 단체가 해야 될 미션 같은 거야. 이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15년에는 10만 명, 16년에는 뭐 12만 명, 17년에는 15만 명 단계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는 목표를 설정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구체적이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measurable, 측정성, 목표는 수치로 측정한 기준이 서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그냥 바로 그녀의 사랑을 쟁취함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녀의 사랑을 쟁취했는지 어쨌는지 우리는 선생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애인이 있으신가요? 결혼하셨나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프로포즈 같은 거 받아주시던가요? 네. 근데 그 전에 어쨌든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으셨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주일에 그녀가 입술을 허락함 이렇게 목표는 측정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 친구들이 아 네가 그녀의 사랑을 쟁취했구나라는 걸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네. 모금했을 때 가장 많이 흔히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끝나고 나서 목표가 달성이 못 됐어요. 그럼 단체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우리는 목표는 달성 못 했는데 단체 홍보는 했어 하고 자위를 하는 말들을 흔히 하고는 하더군요. 그런 건 세상에 없는 거죠. 홍보는 홍보고 목표는 목표인 것이죠. 이 기준이 있어야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그래야 다음에 모금을 할 때는 이 기준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목표를 줄이거나 높이거나 뭔가 기준을 세울 수 있어야 되니까 측정 기준, 수치화된 측정의 기준을 반드시 목표는 담고 있어야 한다. 액션 오리엔티드 실행성. 자, 모든 목표는 행동 목표다라는 말이죠.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목표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생각만 하면 목표가 이루어지나요? 안 되죠? 네. 예를 들면 최선을 다함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나는 매일 전하고 꽃을 보내는 행동을 통해서 난 이걸 할 거야. 어떻게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걸 할 거야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걸 할 건데 이게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게 없으면 아까 뭐 결국 희망이나 바램 같은 것에 부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자,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요 놈이 제일 실행성이라고 하는 게 제일 궁금해집니다. 제가 만약 그녀에게 매일 전하고 꽃을 보낸다는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반드시 무언가를 기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어떤 반응을 나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어 라는 걸 기대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녀가 입술을 허락한다는 의미에서 눈을 지그시 감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녀가 눈을 지그시 감아주면 입술을 허락한다는 의미겠구나. 그러니까 눈을 지그시 감아주는 그녀의 반응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는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목표에는 그것까지 설정을 해두자고 하는 건데요. 스마트 방식에다가 제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플러스 원. Just do it. 나이키 슬로건이죠. 자, 지금부터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발로 지금부터 하자고, 운동하자고 뭐 이런 얘기죠. 어떻게? 나이키 신발부터 사시고요. 소비자들이 나이키 신발을 사달라고 하는 소비자의 반응 행동, 포워드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나아갑시다. 내 꿈에 동참해달라는 이야기 어떻게? 11월 3일까지는 나한테 기부 좀 해주시고요. 12월 4일 날이 선거 날이죠. 당신뿐만이 아니라 당신 가족, 친구 모든 사람들을 설득해서 나한테 투표를 해달라고 하는 유권자의 반응 행동, 유권자로부터 이끌어내고 싶은 행동을 정의를 해놨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부자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정의를 해놓다는 얘기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유권자 혹은 우리는 기부자의 이런 반응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수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좀 지루하시고 뭐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앞에서 보여줬던 바로 그겁니다. 뭔가 많이 부족해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바꾼 거기 때문에 잘 바꿨는지는 모르겠고요. 볼까요? 북한 기아 문제 안정적 해결을 위해서 10만 통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10명의 직원들, 이건 뭐죠? 뭐 이게 구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10명의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뭐 이렇게 한다? 뭐 행동 목표. 어떤 행동을 통해서 15년 12월 30일까지 시효성 언제까지? 14년 대비 15% 향상한 시효성 아니 여기 현실성. 그다음에 1억 원을 목표한다. 판단의 평가의 기준을 갖고 있고요. 이건 맨 밑에 건 뭐죠? 기부자의 반응 행동. 기부자가 이런 방법. 커피값 줄여서 나한테 기부를 해줬으면 좋겠어. 친구들하고 같이 기부 좀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기부자의 반응 행동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오케이. 그냥 이건 샘플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냥 샘플이니까 이걸 가지고 나중에 목표를 정하실 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전문 용어죠. 우라카이 한다고 하죠. 그냥 대충 단어만 바꾸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게 되죠. 첫 번째 토픽일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스마트 방식, 뭐 기부자의 반응 행동 목표, 뭐 이런 걸 왜 쓰자고 하는 걸까가 사실은 이제 오늘 강의의 첫 번째 토픽입니다. 왜 쓰자고 할까 저렇게. 오늘 제가 앞에서 한 분에게 여쭤봤는데 오늘의 모금 목표를 모르신다고요. 금액도 아직 모르시는데 뭐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뭐 이것저것 뭐 그냥 자꾸만 쓰자고 얘기를 하는 걸까가 첫 번째 토픽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토픽일 수도 있고요. 오늘 강의에서. 왜? 왜? 기획하려면 계속 왜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왜?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같이 일하는 팀들한테 왜? 그 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기획의 과정이고 그게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왜라고 묻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 기획하자면 후원의 밤 해요. 그냥 네. 아무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목표를 그것도 처음부터 잘 세워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 왜? 네, 답이 안 나와서. 목표 달성을 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앞에서 기획이라고 하는 거는 솔루션을 만드는 거. 우리가 만약에 올해까지 1억 원을 모금하고 싶어.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요. 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아이디어를 찾는 작업이 사실은 기획 작업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솔루션이라고 하는 걸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뭔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라는 걸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제가 뭔지 모르는데 뭔 기획을 하죠? 과제가 뭔지 모르는데. 후원의 밤 하자. 왜? 당신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뭔데? 왜 후원의 밤이 모금을 하는 방식들은 수백 가지도 넘는데 모금을 했던 사례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만 가지도 더 많이 있고, 근데 왜 후원의 밤을 해요? 그게 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과제가 뭐였길래 도대체? 과제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획은 그냥 할 수 없는 겁니다. 과제에 대한 솔루션을 예를 들어볼까요? 북한 기아 문제 안정적 해결을 위해서.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입니다. 나쁜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부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기부자시죠. 잠재 기부자. 여러분들이 기부자라고 하면은 북한 기아 문제에 왜 기부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요청받으면 다 하세요? 당연히 안 하시겠죠. 더군다나 이거는 큰 문제가 있어요. 어저께인가요? 오늘인가요? 북한에서 또 대륙간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는 기사들이, 그러면 북한 상업주의 정말, 북한 뉴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너무 지겹습니다만 아무튼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난 한 10년 동안 북한을 굉장히 싫어하게 됐어요. 그래서 북한 관련 일을 하시는 단체들은 요즘에 죽는다고 그럽니다. 기부도 안 들어오고요. 사업도 못 해요. 네. 제가 아는 단체들, 제가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는 단체들이 몇 군데 북한 관련된, 북한에 의료 지원하는 의사분들이 의료 지원하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막아서 사업들 다 지금 차단돼 있는 상태예요. 기부금도 못 받아요. 왜? 일종의 뭐라고 그러죠? 기부 저항감의 문제. 북한 싫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말로, 어떤 언어로, 어떤 가치로 왜 여러분들이 북한 이 문제에 기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설득할 건데요? 라는 거죠.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기획의 모든 초점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어떤 메시지, 어떤 가치, 어떤 언어로 그걸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서 100페이지 중에서 한 70페이지가 그 문제 갖고 싸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핵심 과제인 거죠. 이 과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내버려 두고 엉뚱하게 후원의 밤 해요 라고 하면 그건 100% 실패하는 기획이 되는 것이죠. 이건 조직의 문제? 아마 여러분들 기관들 대부분의 경우들이 모금 전임자들이 없으실 겁니다. 다른 사업들 하시면서 겸해서 모금을 보통들 하실 겁니다. 그러니 알겠어, 좋은 얘기인 줄 알겠어. 근데 우리가 월드비전이나 유니세프도 아니고 저런 모금 조직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조직을 인원이 없어, 인력이. 그러면 모금 조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짤 것인가? 이것도 해결될 과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지? 이런 걸 하기 위한 효과적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찾지? 하나가 다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 과제들을 가장 중요한 과제부터 1번, 2번, 3번, 4번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는 작업, 어떻게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을 통해서 거기서 저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찾는 작업이 기획 작업인 것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비영리 쪽에 와서 보니까 이런 기획 마케팅 강의를 할 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강사분들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들도 어려운가 봐요, 그게. 그리고 얘기해봐야 또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 자꾸만 하면 조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요. 아무튼 그런데 근데 배워두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배워두시면은 단지 모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아마 이게 핵심이고 기본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량 강화에 저는 필수적인 요이템.
저는 모금을 하시고 싶으시면 모금을 배우실 게 아니라 딱 세 가지를 배우시면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마 제가 영리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저는 마케팅, 글쓰기, 그다음에 심리학 이 세 가지만 알면 모금은 끝난다. 그 얘기를 드립니다. 모금과 관련된 기술적인 것들은 그냥 지식의 문제니까 한번 듣고 알으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은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솔루션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만들 것인가에 관한 것, 글쓰기는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죠. 언어를 통해서. 심리학은 기부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네, 과제 설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쭤볼 겁니다. 이제 목표를 정하시면 여러분들 조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를 설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 겁니다. 지금 머리를 막 돌리셔야 돼요. 우리 단체에서 모금할 때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도대체 뭐가 있지? 자, 그래서 과제를 설정해 달라고 하면 이게 헷갈리시나 봐요. 많은 경우에 사업 과제하고 모금 과제하고를 헷갈려 하십니다. 모금 과제는 기부자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에서 뭐 장애인분들한테 장애인분들의 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뭐 이런 것들은 사업 과제예요. 사업 과제. 기부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할 때의 문제고요. 기부자가 현장에 가서 밥을 어떻게 효과적인 조달 체계를 통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기부자가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기부자들도 다 바빠요. 자기 업무들이 있고. 그걸 왜 알아야 되죠? 기부자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건 모금 과제가 아니에요. 모금 과제란 이런 거죠. 유사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기부자의 관심이 적다. 대표적인 게 아프리카 기아 돕는 프로그램들, 유니세프, 월드비전, 기아 대지의 국내에 비해서 전 세계의 수만 개의 기관들이 국제보호단체들이 벌써 한 50년 됐나요? 몇십 년 전부터 북한의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해요. 지금도 TV를 틀면 유니세프가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유니세프가 그 광고만 100억을 집행하는 걸 아세요? 케이블 광고만 100억을 씁니다. 아무튼 놀랍죠? 아무튼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죠? 기부 피로감이라는 게 생기죠. 지겨워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좀 효과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그냥 센 말들을 하겠습니다. 지겨워. 그냥 우리 그냥 시중 언어로 얘기하면 그 문제 도대체 언제 해결되는데 지겨워가 되는 거예요. 기부 피로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의 여피족들이라고 하나요? 앞서가는 좀 트렌디한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아이들 돕는 것보다 남태평양의 돌고래 살리기 캠페인을 훨씬 좋아한대요. 왜? 그게 새롭고 폼나고 자기가 뭔가 좀 앞서가는 사람인 것 같고 뭐 이렇다는 것이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가 과제를 설정해달라고 했을 때 아마 대부분의 단체들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아마 이걸 겁니다. 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그 장애인, 노인 문제 뭐 어쩌고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은 곳에서 기부를 요청하고요. 그런 기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기부자 입장에서는 내 호주머니에 든 한 1, 2만 원의 돈이 값어치 있게 쓰이길 원하는데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게 뭐라고 그냥 또 기부 피로감이라고 그냥 보통은 이제 표현을 하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래서 기부자들을 어떻게 관심을 갖게 만들 건데 그게 언어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프로그램의 재미를 통해서 하든 그 기부 피로감이라고 하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거죠. 선생님은 어느 기관에서 일을 하시죠? 종합사회복지관. 이쪽이 다 사회복지관 쪽이시군요. 이쪽은 선생님은 어느 기관에서 일하세요? 협동조합. 네. 예, 아무튼 저도 사실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협동조합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고요. 그냥 다 좋은 일 하시는 건 알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좀 무관심? 다 그냥 비슷하니까 그냥 다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저를 설득해 주실 겁니까?
이게 가장 핵심적인 과제 설정이 될 겁니다. 아마 다 비슷하실 거예요. 아마 어떻게 기부자를 설득할 것이냐, 기부자의 무관심, 피로감, 더군다나 요즘에 경제 문제가 굉장히 안 좋죠. 모금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해갔는데요. 작년 2015년하고 2016년 1분기를 1년 동안 비교를 해봤더니 처음으로 기부금이 2.5%가 줄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그만큼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경제 상황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 후년 갈수록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아질 게 뻔하고요. 그럼 기부금은 계속 줄 겁니다. 기부금은 줄고 있고 보통 기업들은 이런 그 복지관이라든지 비영리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CSV라고 하죠. 요즘에는 투자 개념으로 해서 마을 사업 이런 데 쪽으로 돈이 계속 몰려가고 있어요. 마을 사업 그런 데는 자기네들한테 비즈니스의 기회가 창출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회공헌 자금들이 그런 쪽으로는 계속 집중되고 있는데 비영리에 대한 지원금들은 갈수록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장도 줄고 기업들 관심들도 딴 쪽으로 옮겨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하는 일들이 맨날 똑같고 그럼 어떻게 설득하실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핵심 과제가 되겠죠.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기부 조항이 있다. 예를 들면 아까 북한 기아 문제 같은 것들. 그리고 뭐 몇 주 전인가요? 서울에서 그 서울시 광장에서 퀴어 문화 축제라고 하는 게 열렸죠. 동성애자 축제.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분들도 모금을 하려고 해요. 재단을 설립해서. 물론 서울시에서 재단 설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모금을 하려고 해요. 근데 동성애에 대해서 내가 그냥 뭐 오케이 뭐 난 지지해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까지 기부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그거 하면은 저 밥 굶는 아이들 뭐 아픈데 병원을 못 가는 아이들 더 절실하고 더 시급한 문제들이 많은데 내가 동성애에 기부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문제들 일종의 기부 저항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할 거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간다라는 이야기죠. 뭐 예를 들면 대상 프로그램 자체를 기부자들이 낯설어한다.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그게 제가 아마 알기로는 1박 2일에서 이 방송에 나오고 그래서 요즘에 방송도 많이 나가서 알게 됐는데 전주에 한옥마을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게 불과 제가 알기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전주에 한옥마을이 있다는 것 자체를. 그래서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라고 하는 단체가 전주 한옥마을 보존 캠페인을 하는데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도 기부를 할까 말까인데 모르는데 어떻게 기부를 요청하지? 라는 고민인 거예요. 일종의 뭐 홍보 인지도의 문제이겠죠. 그렇죠? 설명하면 된다. 어떤 기부자가 바빠 죽겠는데 그 설명을 듣고 있고 그 긴 길을 읽으면서 이해까지 하려고 하는 기부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얘기죠. 바쁘고 시간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지? 이런 과제들이 여러분들이 기획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핵심적인 과제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찾는 작업들이 기획의 핵심 작업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그냥 하는 참고로 볼까요? 땡땡땡땡 커피, 아름다운 커피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커피 드시나요? 모금을 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름다운 커피, 공정무역하는 좋은 가치를 파는 커피점인 줄은 알겠는데 너희들은 돈 받잖아. 별다방보다는 좀 싸긴 해요. 하지만 돈 받잖아. 그 돈 가지고 네팔이나 뭐 캄보디아의 농민들 돕는다며. 근데 뭘 또 기부를 요청을 하는 거지? 라는 문제. 그러니까 예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면 사람들이 기부를 할 필요가 있는 곳이라는 거를 설명하지도 않아도 압니다. 근데 너희들은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이니까 기부의 대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커피는 어떻게 기분 브랜드, 우리는 기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라고 브랜드의 가치를 전환해 줄 것이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왜 목표부터 잘 세워야 할까? 목표는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지시등이며 해결할 과제를 알려주는 일종의 과업 지서 같은 것이다. 그래서 목표를 잘 설정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과제를 잘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제가 재미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꼬마 딸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노는 거. 그래서 질문을 하죠. 근데 아빠의 첫 번째 답변은 기억을 하시나요? 시간이 너무 일러서 안 돼라는 거였죠. 만약에 우리 꼬마가
여러분들처럼 순진하게 그 말을 믿고 시간이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아마 해가 질 때까지 그 친구는 못 나갔을 겁니다. 근데 우리 꼬마는 순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질문했고 맨 마지막에 나온 아빠의 답변은 하나님이 우리 사회에 부재한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꼬마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시간이 이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서 아빠를 설득할 것인가가 해결해야 될 과제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해결의 과제가 이렇게 다르다. 와이브 화이라고 하는 게 수학 분석처럼 마케팅의 분석 툴인데요. 분석 툴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진짜 뭐지? 문제의 원인이 뭐지를 그냥 찾는 거예요. 왜 모금하려고 하세요? 북한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대요. 근데 저도 속지 않았어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은 전 찐따가 됐을 겁니다. 저도 왜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나온 답변이 이런 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모금 조직을 갖고 있지 못해요, 우리는. 이 답변이 나온 거죠. 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거였던 거죠. 이게 아니고. 이걸 해결하려고 했다면은 저는 컨설턴트로서 아마 밥숟가락을 놔야 됐을 겁니다. 저는 이 문제만 해결을 했으면 됐던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건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모금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나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제가 워크숍 할 때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를 미리 소개를 해드리면요. 오케이. 나중에 워크숍 할 때 이 시트를 빈 시트를 드릴 겁니다. 그 기획 강의가 100몇십 페이지 되는데요. 다 쓸데없는 일 다 줄이고 나중에 워크숍 때는 요 하나의 시트로 기획안을 만들자고 제가 제안을 드릴 거고요. 그 중에 하나의 샘플인데 이거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겠다. 지금 목표하고 과제를 설정하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여기는 지역아동센터 샘플인데요. 청주 지역아동센터 연합팀의 겨울 캠프 지원을 위해 그러니까 아이들 겨울 여행 보내는 프로그램이에요. 겨울 프로그램 하는데 돈이 2016년 10월 20일까지 1,500만 원을 모금하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아이들 겨울 캠프 지원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16년 12월 20일까지 1,500만 원을 모금한다. 가 목표예요. 아까 자세하게 쓰라고 했는데 우선 개괄적으로 다 빼고요. 요거만 한번 정해보자는 것이죠. 근데 해결 과제를 보니까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잠재 기부자의 일관적 무관심 너무 많아요. 전국에 수백 군데가 있고요. 그 지역사회는 이분들이 맨날 기부해달라고 요청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관심하다는 거죠. 또 더군다나 겨울 캠프를 보낸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밥을 굶고 있다든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배울 기회가 없다든지 하면 절실한 문제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는데 겨울에 여행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제주도로 여행 보낸대요. 심지어는 그 해외여행 보내는 케이스들도 있는데요. 얘기 들으면 짜증이 확 나요. 나도 여행 못 가고 있는데 내가 애들 여행 보내는 것까지 내가 기부를 해야 돼?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저만 나쁜 놈인가요?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죠. 무관심 또 시급성이 떨어지는 그래서 소구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설득하지? 이런 게 해결된 과제인 것이죠. 오케이. 자, 지금부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 20분 정도 팀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결정해 주셔야 될 게 우선 결정해 주셔야 할 게 뭔가냐면요. 팀별로 돈 모아서 어디에 쓸 건데 모금의 대상 사업들이죠. 그걸 정해 주시고요. 대상 사업 돈 모아서 어디에 쓸 건가 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이 며칠 날 끝나죠, 우리가? 네, 10월 27일. 10월 27일까지 우선 시한은 정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성과 발표가 있어야 되니까 10월 27일까지 얼마를 모금한다. 우리 팀에서 우선 이거부터 결정을 해 주십시오. 얼마를 모금할 건지를 정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아마 지금 각 기관마다 여러 기관들이 일종의 공동의 모금 플랫폼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 기관들이 모이셔갖고, 그쵸? 다 기관마다 돈을 쓰고 싶으신 것들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대상 사업을 결정하는 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돈도 쓰고 싶은 곳들이 다 다르니까. 자, 그래서 이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요. 너무 뾰족하게 가지 말고 좀 포괄적으로 가자. 아마 그 업무 영역을 좀 비슷한 팀들끼리 엮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노인의 뭐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뭐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그리고 그 밑에다가 나중에 기부금은 어디에 쓰입니다. 1번 뭐 장애인, 2번 뭐 협동조합 무슨 문제, 조그맣게 다 쓰시면 되는 거니까 그 기관들에서 쓰실 곳들은 밑에서 조그맣게 쓰시면 되니까 위에 요거는 좀 포괄적으로 잡자. 그 다음에 얼마를 모금할 것인가는 각 기관별로 모금하고 싶은 금액을 나중에 다 합하시면 되겠죠. 우리 기관에서 10월 20일까지 1,000만 원 모금하고 싶어.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럼 5번이면 5,000만 원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금하신 돈은 가져가시면 돼요. 기관으로. 교육비 안 받으시죠. 그래서 모금까지 해갖고 가져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교육 프로그램을 해갖고요. 단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금 실습을 해서. 희망대적서 모금 전문가학교 지난번 이번에 이제 15기가 하는데 14기 때는 8,100 그때 28명? 실제로는 20명이 참여를 하셨군요. 근데 8,170만 원 모금했고요. 서울에서 서울복지재단에서는 1억 원, 규모는 좀 있었습니다. 한 50명 됐었고요. 경기복지재단에서 지난번에 한 두 달 전에, 한 달 전쯤 끝났나요? 경기복지재단에서는 30명이었는데 1억 5천만 원 모금했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들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미 한 5천만 원이 지금 진행 중인데 한 5천만 원이 모금을 했습니다.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실습을 해보면은 지금 4팀이죠. 이 4팀 중에는 저서 한 팀 정도는 아마 돈을 거의 못 모으시는 팀들이 나올 겁니다. 거의 그렇더라고요. 신기하게. 어느 팀이 한 푼도 못 모으시는지 저도 궁금하고요. 근데 어떤 팀은 굉장히 쉽게 굉장히 많은 돈들을 모아옵니다. 그래서 모금 그 돈을 많이 모으신 팀들한테 물어보면요. 대답들이 다 똑같습니다. 교육받으면서 해보라는 대로 그냥 해봤다. 그랬더니 돈이 모이대. 신기하게.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 아무튼 살짝 귀띔 해드렸고요. 자, 이제 팀별로 모이셔갖고요. 대상 사업 어디로 할 건지 공통분모를 찾아보십시오. 크게 우선은 예를 들면 아프리카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겠죠. 뭐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도 없어. 대상도 다 달라. 그러면은 뭐 저소득 계층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다가 세부적으로 여러분들 기관에서 쓰시고자 하는 것들을 부기를 해버리시면 되는 거니까 별로 어려우시지 않을 겁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지금 두시니까요. 우선 그거를 한 10분 정도 논의를 해주십시오. 네. 그러고 나서 좀 쉬겠습니다. 이제 네. 목표하고선 과제는 제가 그냥 설정해 드릴게요. 과제까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한 15분 정도 한번 논의들을 한번 인사들도 나누시고요. 처음 뵈시면 자, 시간이 제 강의 시간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이 급하긴 한데요. 이거부터 하죠. 사실은 지난주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고 해서 제 강의 시간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조별로요. 조 이름 정해 주십시오. 팀별 이름, 팀명. 그리고 팀의 조장님 선발부터 해 주십시오. 그 조장님하고 서기, 진행되는 상황들 써주실 서기를 한 명씩 선발을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목표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급히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을 충분히 못 드려서 제가 죄송하고요.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A조부터 팀명 제가 좀 여쭤볼까요? A조 팀명? 네? 기부해줘. 팀장님 성함 좀 여쭤볼까요? 팀장님? 최현 선생님. 대상 사업은 어느 쪽으로 정해졌나요? 취약계층 어떤 거, 뭐 주거비라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복지 증진 위해서 뭐 오케이 그런 걸로 우선은 이해하고요. 목표액은 얼마? 5천만 원.
만 원. 네, B조 어디 있었죠? 네, 팀명 여쭤볼까요? 나눔 여행. 여행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가 있으세요? 행복, 또 뭐? 힐링, 또 뭐? 여행하면 뭐 하세요? 여행 가면 뭐 하세요? 먹어요? 또 뭐 하죠? 찍어요? 사진 찍죠? 네, 그런 게 다 모금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여행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뭐지? 여행 가면 우린 뭐 하지? 여행이라는 건 뭐지? 여행 가면은 설레이지? 그럼 설레임이라는 키워드. 아니면 사진을 찍는 활동, 사진을 가지고 모금 프로그램을 짜고 명분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대표님, 팀장님 성함 좀 여쭤볼까요? 민, 해, 회? 네. 선생님. 네. 그 다음에 목표액은 얼마? 아, 대상 사업은 어디? 역시 뭐 취약계층 이렇게 그러면? 네. 직원 활동가 월급을 쓰시겠다는 건가? 그러면은 아, 우선 얘기를 해주신 게 그 현장 활동가들의 복지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선 그 목표부터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금액은 얼마? 금액 얼마 안 나오셨고요. 네, 네 그러면은 이쪽이 C조였나요? 네, C조 팀명? 팀명이 뭐? 아, 저쪽이 C조인가요? 희망, 목수, 목수. 팀장님 성함이 차선화 선생님. 대상 사업은 취약계층 주거복지. 목표 사업은 목표액은 3천만 원. D조 바카스. 팀장님 성함이 장길성. 네. 목표액이 참 대상 사업이 외국인 주민 사업? 1% 재단 뭐 돈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런가요? 그 금액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 뭐라고 하셨죠? 네? 외국인 주민 대상 얘가 외국인들의 뭐 어떤 것들? 치과. 네. 목표액은 2천만 원. 치과.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논의는 계속 이어갈 거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는 걸로 일단 하고요. 10분 쉬려고 하는데 한 5분만 쉬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챕터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걸어 올랐더니 힘드네요. 아무튼 네, 다음 챕터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서 우리가 목표하고 과제를 설정을 우선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들이 뭐였죠?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우리가 있을지 자료를 찾아서 분석하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거를 그냥 샘플로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집중해 부탁드릴게요. 과제하고 목표하고 과제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그냥 사례로 한번 보시죠. 여기엔 과제가 뭐였죠? 그러니까 잠재자의 무관심,
또 여행 보내는 것의 시급성이 떨어지는 문제 이런 거 어떻게 기부자들한테 관심을 끌어모으지라는 과제였고요. 그래서 솔루션 해결 과제의 핵심 아이디어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볼까요? 겨울 캠프를 통해 기부자와 소통할 키워드가 뭐냐? 겨울 여행 캠프를 보낸대요. 그럼 기부자하고 소통할 1차적인 핵심 키워드가 뭐? 여행이죠, 뭐. 여행이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소통을 하실 때는 항상 키워드로 소통을 하셔야 돼요. 키워드로. 한 단어, 한 어구로 소통하셔야 돼요. 만연체를 길게 얘기하면 하실수록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본인도 모른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하나의 단어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1차 키워드는 여행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여행에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행에 가면 뭐 어떤 것들을 하세요? 라고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부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일 수 있는지를 찾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여행에 가면 뭘 하세요? 아이들이 여행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저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전 거기에 기부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여행을 못 가고선 사는데 애들 여행 보내는 데까지 돈을 줄 의사가 저는 전혀 없고요. 네. 근데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해와요. 선생님 여행 가면 뭐 하세요? 라고 질문을 해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행 가면 맛있는 것도 먹고 유명한 관광지도 찾아가기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스키도 타기도 하고 또 사진도 찍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행을 가면 여러분들 여행은 다 가시고 사진을 다 찍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럼 사진 갖고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진 찍기라고 하는 게 이제 2차 키워드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에 나오는데 벤치마킹, 베끼기죠. 그럼 사진을 가지고 성공한 캠페인이 뭐가 있을까를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실제로 해본 겁니다. 그럼 사진을 가지고 모금 프로그램 같은 걸 해서 캠페인 같은 걸 해서 성공한 사례가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자료 조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꿈꾸는 카메라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네요. 혹시 아세요? 이제 유명한 프로젝트인데 꿈꾸는 카메라 프로젝트. 그래서 꿈카 프로젝트라고 보통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제가 나라명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고요. 어떤 아프리카의 어떤 아주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신발도 없어요. 맨발로 그냥 맨 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한테 난생 처음으로 1달러짜리 아날로그 카메라를 선물합니다. 한 1,000원짜리 싸구려 카메라죠. 그걸 선물을 애들한테 해줘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미션을 줍니다. 어떤 거? 그 카메라로 네 꿈을 한번 찍어봐 라는 미션을 준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카메라라는 걸 신발도 없는 아이들인데 난생 처음으로 카메라라는 걸 손에 준 아이들이 난생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들어본 거죠. 꿈을 찍어보라고? 걔들은 밥 먹기도 힘든데 꿈이 어디 있겠었습니까? 근데 그걸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물론 사진의 퀄리티는 되게 나빴겠죠, 당연히. 근데 그 사진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감동하는 사진들이 나왔고 그게 유명해지면서 사진전을 했는데 유명해지면서 전 세계로 그 프로젝트가 이렇게 확산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기부자들한테는 그 아이들한테 선물할 1달러짜리 카메라 선물할 비용하고 사진전을 하기 위한 비용을 기부를 받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이 됐는데 그건 우리 그냥 벤치마킹에서 따라하면 되겠네. 우리는 더 쉬워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아이들도 다 핸드폰이 있고요. 핸드폰에 카메라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여행을 떠난다고 하니까 그럼 여행을 떠나는 아이들한테 미션을 주는 거죠. 여행 기간 동안 2박 3일 동안 보통 이런 캠프 가면은 달리기 하고 뭐 이런 걸로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2박 3일 동안 네 꿈을 한번 찍어보라고 아이들한테 요청을 해보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기부자들한테도 당신이 잊고 있었던 꿈을 일하다가 그 바쁘고 스트레스 받으실 때 그 사진을 카메라에 찍어서 주십시오라고 기부자한테도 부탁을 드리자는 거죠. 그래서 기부자의 사진 그리고 아이들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사진전을 열기로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기 겨울 캠프 떠나는데 비용 기부금 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요. 절실하지 않으니까. 근데 사진을 가지고 꿈을 담자고 내 일이 된 거예요, 그게. 나도
어릴 때 뭔가 꿈이 있었는데 먹고 살려고 막 하다 보니까 잊고 살았네. 그 일하는 도중에 한번 찍어봐. 내일이 된 거예요. 그 사진전을 열자고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부를 요청할 때도요, 그냥 10,000원, 20,000원이 아니라 사진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인화지도 필요하고, 사진 틀 액자도 필요하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진전을 하기 위해서 인화지를 선물해 주세요. 옆에 봤더니 인화지 월 10,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진 액자 월 20,000원. 돈 20,000원을 해주세요가 아니라 사진 액자를 선물해 주세요. 이게 멋진 사진전을 하는데 인화지 한 장 선물해 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절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여름 겨울 캠프 보내는 것에 대한 저항감, 시급성에 떨어져서 소구력에 떨어지는 문제를 기부자들과 사진 찍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실제로 이걸 지금 저희가 경주에서 어떤 지역 아동센터를 하고 있는데요. 한 2주 전에 결정이 됐는데 이 프로그램은 그 한수원이라고 있죠. 한국수자원 수력 원자력 공사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이 프로그램 너무 좋다고 한 2주 전에 자기네가 이 프로젝트에 2천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까지 늘려줄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더 늘려보자라는 소식이 결정이 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경주시장님이 그거 너무 좋네. 나도 사진 찍어줄게. 라고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관심의 문제를 우리 사진 찍자고, 내 꿈에 사진을 찍자고. 그래서 이런 게 아이템이 나오니까 명분도 그냥 쉽게 나와요. 명분이 잊었던 꿈을 사진에 담는 순간 한 아이의 꿈이 응원됩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되는 거예요. 사진 찍읍시다. 우리 내가 잊고 있었던 사진을 같이 찍자고요. 그러면 한 아이의 꿈이 응원되는 변화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가 명분이 되는 거예요. 기부자들한테는 한 아이의 꿈이 응원되는 게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앞에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사진을 같이 찍자고. 그래서 그 사진 전시회를 하자고. 그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런 사진을 찍어서 아이들한테도 보여주고 싶고, 제가 농담 삼아서 저한테 요청을 하면 저는 이런 사진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로또를 한 장 살 겁니다. 5,000원을 주고 로또를 사진을 찍어서요. 사진의 제목은 이번 주 1등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품할게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농담 삼아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이렇게 솔루션을 만든다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닌 거죠. 여행 가면 우리 뭐 하지? 사진 찍네. 기부자고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가 되는 거죠. 그럼 명분도 거기서 그냥 쉽게 나와 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프로그램을 그냥 갖다 하시면 됩니다. 이거죠. 과제 해결을 위한 자료 분석 조립사 및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뭐 정해진 룰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몇 가지 제가 사례를 그냥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보통 이제 사시 분석이라고 보통 하죠. 인터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관련된 뉴스도 검색을 하고 해서 자료들을 모아서 분석하는 작업인데, 첫 번째가 이제 컴퍼니, 기업, 우리는 단체라고 하죠. 우리의 단체의 모금 기반은 어떻지? 담당자 인력 경험 성과들은 있나? 이사회는 있나? 잠재 기부자 데이터는 확보되어 있나? 개인 기부자인가 기업 기부자인가, 미션이나 비전 같은 것들은 확립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컨설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제가 그 단체에 대해서 이거를 다 물어봅니다. 이런 걸 물어봐 갖고요. 그 단체가 어떤 모금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지를 찾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떤 전단체가 문제가 있지? 그리고 어떤 기회들이 있지를 이런 걸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는 작업들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받으시면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던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체, 그 다음에 우리 대상 사업이죠. 누구의 무엇을 위해 모금하며 어떤 변화 가치를 만들 수 있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현장에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지? 우리가 사업하는 사업 현장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우리가 모금을 하려고 하면 그 모금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질문해보고 상상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커스터머, 기부자는 어떤 사람이야? 개인이야? 기업이야? 특성은 어때? 성별, 연령, 소득, 인구 통계, 어떤 사람들이지? 한다면 왜 하지? 안 한다면 왜 안 하는 거지? 컴피티션, 경쟁. 여러분 그 기관의 경쟁 단체는 어디입니까? 선생님 기관의 경쟁 단체는 어디입니까?
아, 실습 수행. 선생님은 경제단체가 어디입니까? 네. 아, 벤치마킹 할 때는 경쟁 상대는 없고요. 네. 비영리나 복지기관에서 경쟁 단체가 어디냐고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경쟁 단체를 생각을 안 해보고 계시더군요. 사실은 그래요. 비영리나 복지에서 하는 일들이 누가 영리 기업들처럼 경쟁해서 이기는 걸 하는 게 아니니까 경쟁 단체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없었는데요. 모금에 관련해서는 경쟁 단체를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경쟁 단체가 어디로 설정하느냐에서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온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모금은 굉장히 영리적 활동입니다. 그렇죠? 한국인의 1년 평균 기부액은 평균 12만 원. 정해져 있어요. 오히려 줄고 있어요, 그게. 한국인의 인구가 갑자기 1억으로 늘거나 국민소득이 4만 불, 5만 불이 되지 않는 한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한국에 추산하기로 약 3만 개에서 5만 개의 비영리 복지 문화예술, 요즘엔 대학병원 같은 대형 기관들 다 모금을 시작했는데요. 그 많은 기관이 그 정해진 시장을 놓고 서로 땅 따먹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경쟁이에요. 돈 버는 일이니까. 이거 기업에서는 영업활동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경쟁단체를 누가 어딘가를 생각을 모금과 관련해서는 불편하시더라도 그게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름다운 재단이 벤치마킹 할 모델로 생각하신다? 그럼 아름다운 재단은 어떤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모금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베낄 건 베끼고 달리 할 건 달리 할 것들을 거기서 찾아낼 수 있을 테니까. 환경 서컴스탠스라고 하는 거죠. 모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윤리적 사건들이 뭐가 없나? 트렌드의 변화가 있나? 모금에 영향을 미칠 계절적 요인이나 대형 행사는 없나? 이런 것들을 다 체크리스트를 놓고 한 번씩 고민을 해보시면서 자료를 찾고 한번 아이디어로 작업을 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샘플을 볼까요? 모금에 영향을 미칠 계절적 요인. 지금 이제 좀 더위가 조금 하루 이틀 좀 지내졌네요. 근데 이제 너무 더웠었죠? 여름에 우리가 바캉스 시즌에 모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경쟁자가 누굽니까? 8월달 더위에 모금을 해요. 경쟁자가 누굴까요? 더위. 그렇죠? 더위 이전에 바캉스가 경쟁자죠. 왜? 사람들은 호주머니에 내가 여윳돈이 생활비 다 빼고 한 10만 원이 있어.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바캉스를 갈까? 아니면 남들을 돕는 좋은 일이 했을까를 먼저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고민 막 하진 않아도 일단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도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바캉스라고 하는 놈을 어떻게 내가 이 경쟁자를, 이 막강한 경쟁자를 어떻게 내가 이기지? 첫 번째 해결의 과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해결의 과제. 바캉스를 어떻게 내가 이기지? 혹은 바캉스를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기부금을 내게 만들지? 첫 번째 해결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결 과제가 이래서 중요하다. 시기가 과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바캉스를 어떻게 이길까요? 바캉스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는 자료들을 찾아서 분석하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뭘 조사를 할까요? 자, 바캉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경쟁 상대가 있습니다. 그럼 바캉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부터 조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이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걸 우리는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가 가장 효과적일지는 저도 몰라요. 뭘부터 조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일단 바캉스를 떠나는 사람들의 여행을 떠나기 중에 그 여행 가방, 해외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바캉스 그 여행 가방에는 뭘 준비해 가서 가지?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그의 여행 가방 혹은 그의 호주머니에는 뭐가 담겨서 오지? 한번 저는 궁금해요. 그들은 여행을 가서 어디를 주로 방문하지? 여행을 가면 어떤 활동들을 하지? 그러니까 그 여행객의 라이프 스타일 조사 같은 거죠, 일종의. 그런 걸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조사를 할 필요도 없어요. 보통 마케팅이나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조사를 한다고요. 도표도 만들고 차트도 만들고 해갖고 굉장히 뭔가 자기가 전문적인 걸 하는 것처럼 하고 돈을 수천만 원, 수억씩 받아 처먹는데 다 그거 사기짓이다. 사실은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도 해외여행을 다 가보셨을 테고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행 갈 때는 뭐 준비하지? 가서 뭐 하지? 돌아올 때 우리 호주머니에 뭐가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조사 굳이 안 해도. 네. 제가 발견한 건 그 사람들이 여행 갔다 해외여행 가서 돌아올 때 그의 호주머니에는 늘 그 나라에서 쓰고 남은 우수리 돈들이 짤랑거리면서 호주머니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태국을 갔다 왔다? 그럼 바트화가 돈 쓰기에는 큰 돈은 아니고 돈인데 버릴 수는 없고 호주머니에 늘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책상 서랍 같은데 외국에서 쓰고 남았던 달러 몇 달러짜리 뭐 이런 것들도 책상 서랍에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럼 그걸 공략해 볼까 하는 거죠. 해외여행을 떠난 사람들한테 100원짜리 싸구려 돼지 저금통을 나눠주고 돌아오실 때 그 돈을 담아서 요청해 볼까? 뭐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것이죠. 뭐 그렇게 어려운 일 것 같지 않아요. 조사라고 분석을 한다는 게. 대형 행사가 있나? 모금에 미칠 대형 행사가 있나? 올해 여러분들이 모금을 한다면 모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행사가 뭐가 있었죠? 뭐 혹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건 답이 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네? 혹시 대형 행사, 이벤트. 여러분들 요즘에 밤에 올림픽 보느라고 혹시 밤새지지 않으셨어요? 올림픽이 당연히 모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면 그런 얘기들이 다 귀에 들어오는데요. 작년 연말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 이경규라는 사람이 나와갖고요. 얘기를 하기를 2016년에는 방송국에서 새로운 포맷의 프로그램이 안 나온대요. 예능 프로그램들이. 왜? 사람들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새로운 포맷의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 했던 프로그램들이 2016년에는 그대로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스포츠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극대화되는 시즌. 그럼 당연히 우리는 올림픽 스포츠를 가지고 모금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올림픽 행사에 국가대표만 참여해? 나도 하고 싶어. 가족, 연인, 친구들하고 같이 스포츠 액티비티에 하고 싶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기부올림픽이라고 한 걸 만들었는데요. 지금 순천 쪽에서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후속 자선 프로그램. 올림픽 끝나면 패러럴 올림픽이라고 장애인 올림픽 하죠. 그것처럼 올림픽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자선 올림픽이라고 하는 거를 순천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럼 그게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모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몇 가지 그럼 사례를 좀 한번 볼게요. 그냥 굉장히 쉽습니다. 서울 과천에 가면 경마장 있죠. 거기서 마사회에서 막권 기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경마를 전 사실 경매장에 가본 적이 없는데 경마를 하려면 막권이라고 하는 걸 사서 한다고 하죠. 그 마사회에서 그 막권을 사람들한테 받아와라. 그러면은 막권 한 장당 10,000원씩 해서 최대 500만 원까지 모아온 숫자만큼 금액은 500만 원을 최대 한도로 해갖고 그거 자기네들이 사회공헌 자금으로 드리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5개 기관이 비영리 복지기관이 초청을 받아서 현장에서 이제 모금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하는 기관이 그럼 이 경마장 가서 어떻게 모금을 할 건지를 자기네들끼리 이제 회의실에서 아이디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낸 아이디어는 타로점을 봐주자였습니다. 경마장에 온 사람들을 통해서 무료로 타로점을 봐주고 막권을 받자였습니다. 잘 됐을까요?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잘 됐을 것 같습니까? 왜요? 그랬을 수 있죠? 네,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팀들은 한산했는데 부스가 한산했는데 여기는 공짜로 타로점 봐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줄을 쭉 섰어요. 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 시간이 없던 거예요. 한 사람 봐주는데 15분이 걸리더래요. 1시간이 지났는데 달랑 4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였을까요? 현장에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우리가 경마장에 가서 모금을 한다면 경마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오고 있고 어떤 일들이 어떤 공간이 있고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조차 조사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책상에 앉아서 타로 좀 봐주자. 아 이거 재밌겠다 하고 박수치고 막 준비를 타로점을 또 배우고 막 준비를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아마 여기 강의를 아마 올 텐데요.
이용수 씨라고 저하고 같이 일하는 친구가 경마장을 한번 그날 갔어요. 쭉 돌아다 보니까 2층에 화상 경마장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게 있고 화면으로 보면서 경마를 참여하는 그런 공간이 2층에 있더래요. 근데 이제 그게 경마가 하루에 한 게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 게임들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경마가 끝날 때마다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가 나서 그걸 이렇게 막 그 막고는 바닥에다가 막 내동지고 그게 수백 장이 바닥에 쌓여 있더라는 거죠. 네. 가장 기본적인 조사를 안 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할 일도 많으니까 못 갈 수도 있어요. 현장까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경마장 홈페이지만 들어가 봤어도 거기에 어떤 공간들과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럼 그 시설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정보에 대한 조사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홈페이지만 들어가 봤어도 뭔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조차. 자료가 돈입니다. 기부자 데이터가 돈이고요. 자료가 돈입니다. 근데 기부자 데이터를 모으려는 노력을 안 하고 자료를 모으려고 하는 데이터는 노력은 더 사실을 안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이게 현장 조사에 관한 거라면 이건 이제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가 되겠네요. 경기도, 여기도 경기도죠? 그 9시 등교 여기도 하고 있죠? 네. 수원에서 어떤 단체가 9시 등교 갖고서 모금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있었죠. 9시에 등교해서 좋긴 한데 부모들이 일찍 출근을 하니까 아이들이 시간이 붕 떠서 그냥 부모들 따라서 어차피 학교에서 8시에 등교해서 옛날처럼 학교에서 공차고 있거나 무료하게 시간을 그냥 1시간을 허비를 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팀은 그런 방과 후 프로그램처럼 방과 전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괜찮을 것 같죠? 학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 1시간을 굉장히 충실하게 쓸 수 있다면 학교나 학부모님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보자라고 이제 그 팀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그 1시간을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는 걸 아이디어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꽹과리 치고 뭐 이렇게 북치고 뭐 이런 문화 활동들이 있죠. 그걸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방과 후 프로그램 조사해 보셨어요? 라는 말이 저는 우선 물어봅니다. 그럼 그 문화체험 프로그램, 꽹과리 치고 북치는 게 방과 후 프로그램하고 뭐가 다른 거죠? 그 방과 후 프로그램들이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일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방과 후 프로그램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1시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시는지 주위의 친구들한테 한번 전화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것조차. 저한테 전화가 왔으면 이 1시간이 이제 곧 교과 시간이 시작이 되니까 내 아이 교육에 증진이 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뭐 요가 같은 걸 한다든지 해서 뇌 활동을 촉진시켜주는 프로그램이 그 시간에 있었으면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좋았을 겁니다. 근데 조사하지 않는 거죠. 절대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희한하게. 희한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뭔가 조사를 한다는 게 귀찮기도 하고 성가시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요. 안 하셔도 사실은 돼요. 안 하시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을 고용을 하면 됩니다. 다 해드리니까. 근데 문제는 돈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이게 모금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업에 관한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서 좀 해보시면 좋을 텐데 아무튼 뉴스? 1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요즘에 제일 관심이 가는 뉴스가 뭐가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100이면 100 다 세월호라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그건 아니었어요. 저도 뭐 세월호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관심이 있지. 근데 저는 모금 일을 하다 보니까 제 관심을 끌었던 뉴스는 이거였습니다. 관광주간이 도입된다는 기사가 신문 귀등에 조그맣게 났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는 순간에 눈이 번쩍 뜨이더군요. 왜? 관광주간이 도입이 되면 이 한 열흘 동안 관광지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기부자 개발을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관광지에 잠재 기부자들이 알아서 모여준다는 얘기죠.
알아서. 화천에 갔더니 화천에 산천어 축제라고 하는 거 있죠. 100에서 150만 명이 모인대요. 왔다. 잠재기 부자가 150명이 알아서 모여주네. 근데 거기서 아무도 모금 활동을 안 해요. 알아서 모여주는데. 산천어 이렇게 잡는 거, 거기서 산천어 잡는 걸 한다면은 산천어를 놔주는 거 갖고 재미나게 모금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을 테고 되게 재미난 모금 프로그램이 다 나올 수 있을 텐데 안 하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은 봄에 되면은 윤중로에서 벚꽃 축제, 10월이 되면은 그 불꽃놀이 축제 한 50만 명씩 모여요. 근데 어떤 비영리 단체나 복지기관도 어떤 모금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시흥에는 어떤 축제들이 있나요? 네? 혹시 거기서 모금들 하십니까? 네? 네, 하시면 다행이고요. 이제 하도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의 문제가 있겠죠. 거기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다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당신의 와이파이는 켜져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디 가면은 핸드폰이나 그 노트북 와이파이 좀 키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우리 머리도 와이파이 좀 키고 삽시다. 태양의 후예를 보면은 그냥 보지 마시고 송중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 저 드라마를 내가 뭐 메시지 개발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근데 골치 아프죠. 근데 사람의 뇌라는 게 정말 신기해서요. 그런 거를 몇 번 훈련을 하고 나면은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자기도 모르게 쌓이고 그래서 정보가 필요할 때 사실은 조사 같은 거 안 해도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게. 네, 아무튼. 그러니까 뭐 여담입니다만 제가 예전에 광고 일을 할 때는 거를 걸어가도요. 저 건물하고 건물을 어떻게 연결을 해갖고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 스마트 저기 뭡니까? 뭐죠? 그 가게 뭐죠? 구멍가게 말고 편의점. 네, 편의점에 가면 편의점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할 수 없을까? 계속 그거 생각하고 돌아다니게 돼요. 근데 그게 하다 보면 몇 번 하다 보면은 그게 나도 모르게 다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필요할 때 조사를 안 해도 그냥 툭툭툭툭 튀어나와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거의 돈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네, 아무튼 뭐 그런 얘기고요. 통계 자료? 통계 자료도 저도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됐다는 기사가 계속 나와요. 한 10여 년 됐죠? 더 안 늘어요. 쓸 곳들은 많아지는데 사람들이 소득이 안 느니까 쓸 돈이 없어지니까 기부 트렌드에 변화가 생기더라. 어떻게? 생활성 낭비 요소를 나눔으로 전환하는 문화가 생기더라.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주거 밀집성이 굉장히 가까워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남의 눈치, 이웃의 눈치를 보는 게 습성화가 돼 있대요. 그게 주거 밀집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체면 차례하는 거 한국 사람들 굉장히 심하죠, 그게. 근데 국민 소득이 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체면 차례를 줄이고 그거를 좀 나눔의 가치로 전환하고자 하는 문화적 성숙도가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부 트렌드에 변화가 생기는데 대표적인 게 뭐? 기부미. 화환 대신에 쌀 보내는 거. 팬클럽들이 이런 것들 많이들 하죠. 그럼 우리 속에 생활성 낭비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제가 늘 해보고 싶은 거는 대형마트, 이마트 같은 데 가면은 카트기 쓰고 100원짜리 어떻게 기부를 연결하지? 빼갖고 주머니에 넣고 가잖아요. 근데 그 옆에 뭔가 있으면은 100원짜리 받아도 그거 아마 돈이 엄청난 돈이 모일 텐데 박리담회로. 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100원짜리 어떻게 뜯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 그 기부 명언 중에요. 그러니까 기부 금원이라고 모금 금원이죠. 중에 하나가 기부를 요청하지 말고 소원을 빌라고 말해라입니다. 기부해 주세요가 아니고 소원을 말해봐. 당신 소원 말해보라고 라고 하는 거예요. 소원을 말해봐. 대표적인 사례가 뭐? 행운의 열쇠. 남산 타워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거기 가면 행운의 열쇠라고 있죠. 아마 수만 개 있을 겁니다. 그거 수십억 돈 벌어요. 그거 판매해갖고. 그거 다 차면요. 다 끄집어내서 창고로 가져가고 비워가고 또 하고요.
그건 뭐 1년 12달 365일 24시간 몇십 년 동안 수십억을 벌어들이는 활동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열매 맺고 그 돈 기부금으로 하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시흥에는 행운의 열쇠 존이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유럽 같은 데 가면 유명한 그 명소들 거리들 같으면 행운의 열쇠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게 돈이 되는 걸 그들이 아니까 다 하는데 한국에는 지금 서울에 거기 하나 있고 남산에 있고요.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제주도에 있고 부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로 효과를 못 써요. 뺏기도 잘 못 뺏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시흥에도 어디 관광 명소가 어디가 있을까? 관광객들 이동 인구가 많은 곳들? 네? 어디? 오이도? 네. 그런데다 행운의 열쇠를 시흥시하고 바로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마케팅 전략 맨 마지막에 융합 전략, 심합식입니다. 혼자는 하기 어려우시니 여기 교육에 참가하신 분들이 시흥시 복지 비영리단체 연합체 같은 걸 만들어서 공동의 모금 플랫폼을 해서 바로 시흥시 시장님한테 가서 시흥시 오이도에다 행운의 열쇠존을 만듭시다라고 제안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앉아서 떼돈을 버는데요.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이건 시흥시에다 얘기를 하시면 시흥시는 거절할 수 없는 아이템입니다. 왜일까요? 시흥시에 새로운 관광 명소가 생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열쇠들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말리면 그 자체가 하나의 볼거리 아이템들이 돼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 또 다른 힘이 되고 그것이 시흥시를 알리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그 야단치시고 시장님하고 바로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죠. 그건 싫어할 수 없는 아이템이고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인천하고 김해 쪽에서 거기에 기관들이 김해시, 인천시에다가 제안을 했더니 좋다고 괜찮다고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준비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도 이제 스토리텔링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실은 서울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요. 별로 재미있게 못하는 이유가 스토리텔링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에 열쇠를 물고 소원을 밀면 당신의 소원이 100% 이루어집니다가 플랜카드의 제목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오이도에는 옛날부터 어떤 영험한 기운이 있어서 여기서 소원을 빌면은 그 호아르방 이거 만지면 알을 낳는다는 것처럼 그런 풍설이 있어서 여기에다 소원을 빌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스토리텔링 같은 게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장치들을 안 해놓고 그냥 열쇠만 팔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꼭 한 30개 기관 되나요? 같이 힘을 합해서 오이도에다가 이번 모금 프로그램의 하나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행운의 열쇠? 그리고 행운의 연못도 있죠. 소원 빌고 동전 던지기. 만약에 100원짜리 카트기 옆에다가 우리가 이제 예쁘게 조그맣게 행운의 연못, 이 행운의 연못에 있는 물은 어떤 삼신 할매가 축원을 해서 100% 당신이 소원해 주는 연못입니다 라고 써 있다면 100원을 뺏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겠느냐는 얘기죠. 던지겠죠. 100원인데. 네. 뭐 아무튼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이 국민소득 2만 불이라고 하는 것에 출발을 해갖고 하다 보니까 크게 모금 프로그램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인구 통계적 변화,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 저출산 문제가 생긴다. 이걸 가지고도 저희는 모금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노인들이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요. 뭔가 사회에 참여하고 싶고 비영리단체에서 일하고 싶은데 마땅한 길이 없고 그래서 저희는 서울 50+ 재단에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모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한 3년 전에 연대하고 그 작업을 해봤는데요. 했더니 뭐 삼성의 부회장 출신 신문사 주필들 연대 네트워크였기 때문에 좋은 분들이 왔어요. 그분들의 모금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서 볼런티어로 활동하게 할 때 그분들이 네트워크를 활용했을 때 얼마나 큰 돈들이 모이겠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 저희는 이걸 굉장히 요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휴먼티 볼런티어 캠프라서 아이들을 모금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은 초중고등학교 애들은 자원봉사 시간이라는 게 있죠. 다 자원봉사 점수지라는 게 있고. 근데 가면 현장에 가서 껌튀기 청소하고 뭐 이런 단순 봉사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아이들한테 모금 교육을 시켜서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육을 시켜서 기획을 하고 모금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설득해야 되니까 창의력, 설득력 같은 걸 키우고 글도 써야 되니까 그리고 실제 실행력 그런 걸 통해서 돈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어려운 것인지를 배우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학교에서도 정말 좋아하고. 네. 그래서 서류에 말씀드리면 수원에서 이거를 휴먼팀 볼런티어 캠프라고 하는 아마 그 기사를 쳐보시면 나올 텐데요. 저희가 3년 전에 처음 했을 때 180명의 아이들이 최종 남았고요. 그 아이들이 한 3주, 4주 동안 3,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돈도 적지가 않아요. 근데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이제 팀을 짜게 한 거예요. 180명의 아이들은.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20명을 팀에서 팀으로 모금을 했는데 어떤 아이가 거리에 나가서 모금 활동할 때 지나가는 아저씨가 너 거리에서 왜 앵벌이짓 하니? 하고 험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상처를 입었죠. 맨 마지막 날 모금 결과 발표를 다 팀별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켰는데 그 아이가 모금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거기 있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너무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을 한 것이고 지금 3년째 올해도 했죠.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염태영 수원시장은 딴 프로그램을 안 할 것 같아도 여긴 반드시 갑니다. 왜? 거기 가면 아이들도 있고요. 선생님도 있고요. 부모들도 있고요. 180몇 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 가면 자기 굉장히 중요한 선거운동 자리라는 걸 지자체장들은 알기 때문에 절대로 안 빠지고 갑니다. 그런 데는. 네. 돈도 굉장히 잘 모여요. 네. 근데 자, 이게 나중에 이제 성공 전략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아이들을 모금 활동을 시켜서 그렇게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볼런티어를 모금 활동을 시키면 돈이 모일까? 안 모여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모금을 하면요. 친구들한테 하면 100원, 1000원, 3,500만 원이 절대로 안 모여요. 그럼 이걸 성공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전략이 뭘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아이들을 붙들어낸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을까요? 돈을 모으게 하는. 네, 그 부모님들을 이 모금팀의 운영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 부모님들이 1, 2, 3등 경쟁을 시켰어요. 모금해 가지고. 그래서 1등은 네팔에 실제로 자원봉사를 갈 수 있는 여행 경비를 지급하는 걸로 해서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보고 있다가 이게 아이들한테 도움도 되고 또 가능하면 내 아이 팀이 1등을 했으면 좋겠던 경쟁 심리들이 부모님들이 작동을 한 거죠. 그래서 돈은 사실은 부모님들이 모아오시더라는 거죠. 네. 농담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한데 저는 노리는 게 이제 보이스카우트 연맹 같은 겁니다. 전국에 20만 명. 그 친구들을 이 프로그램에 동원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 시흥시에서도 만약에 학교와 네트워크들이 있는 곳이 계시다면은 한번 충분히 해볼 만한. 왜? 우리는 모금할 인력이 없어요. 다 바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을 동원하면 돈을 이 친구들이 모아요. 우리는 그 아이들 관리만 해주면 돼요. 그냥. 네. 자, 기부자에 대한 조사.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유명한 암병원이죠. 암병원에서 모금을 한다고 치면 기부자가 누가 될까요? 뭐 안치자, 환자, 환자의 가족,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기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죠. 오케이, 그러면 암 환자의 가족을 기부자로 생각을 한번 설정을 해보죠. 그럼 암 환자의 가족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일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천장을 본다고 아이디어는 당연히 안 나오고요. 체크리스트죠. 역시 그 사람의 인구 통계적인 요소, 기존 기부자의 관계, 단체와의 관계, 준거 집단. 준거 집단은 그 사람한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놓고 하나씩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암 환자의 가족이 있고요. 이런 체크리스트를 보고 어디를 한번 어떤 것들을 한번 찔러보면 효과적일까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암 환자 가족의 인구 통계학적인 요소에 좀 특별한 게 있을까? 그 MD 앤더슨이라는 병원의 기존 기부자들과 관계는 있을까? 뭐 준거 집단은 어딜까?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입니다. 준거 집단이 어딜까였습니다. 암 환자 가족에게 암 환자 가족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굴까가 궁금해졌습니다. 쭉 쏟아보니까 누굴까요? 네?
암 환자나 암 환자 가족한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굴까? 네, 당연히 의사겠죠. 오케이. 그 이 모금 프로그램의 핵심은 의사나 이 병원의 원장을 모금을 요청하는 스피커로 내세우는 게 필승 전략이라는 얘기죠. 의사가 요청하면 암 환자 가족들이 감히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요청하면 거절하기 어렵다. 그게 성공 전략 요소의 핵심이 아주 쉽죠. 그냥 생각해보면 그냥 나오는 거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한양대학교에서 재학생 장학금 모금을 하려고 전화 모금을 했습니다. 전화 모금 좋아요. 어떻게 성공시킬 거냐는 거죠. 그 전화 모금을. 거기 전화 모금 해보신 단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전화 모금이 안 되는 이유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부자, 잠재 기부자 데이터가 한 1000개 정도만 넘어가면 전화 모금을 하실 수 있고 전화 모금은 최소 한 5%에서 25%까지 그 성공 확률이 있습니다. 돈이 꽤 돼요. 네. 그래서 기부자 데이터가 돈이라는 거죠. 한 10,000개 정도 있으면은 저희가 10,000개 갖고는 한 1억에서 2억 원 정도를 쉽게 빼냅니다. 기부금을. 10,000개 데이터만 있으면. 네, 아무튼 전화 모금을 해서 재학생 장학금 모금 졸업생들한테 모금을 하기로 했어요. 졸업생을 기부자로 놓고 어떻게 접근했다? 졸업생들한테 당연히 욕구 조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어떤 거였냐면은 여자분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텔레마케터 이런 데서 전화 받죠. 짜증 나시죠? 예, 저도 하도 짜증이 나서 결국 후후라는 프로그램을 깔아버리고 말았는데요. 재학생들을 텔레마케터로 활용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딱 받았더니 선배님 저 경영학과 공공학부 홍길동입니다 라고 전화가 와요. 끊으시겠어요? 후배라는데 못 끊죠. 그래서 이야기 나누다 끌려 들어가고 결국 기부가게 하게 만드는 재학생을 텔레마케터로 활용을 하자. 뭐? 졸업생에 대한 욕구조사, 학연을 활용해서 해보자. 전문 텔레마케터 고용하지 말고 재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이 그 텔레마케터 하니까 활동비도 당연히 줄 테고. 네. 아무튼 아주 간단한 조사들이죠. 물어봐라는 거죠. 그냥 제발 좀. 근데 물어보고 조사하고 하는데 그것도 귀찮아. 난 그것도 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 마지막 방법 케이스 6번째 베껴 쓰기. 국내에서 성공한 사례 그냥 베껴 쓰자. 아까 제가 꿈꾸는 카메라 프로젝트 얘기했죠. 베껴 쓰는 거예요. 외국에서 그거 성공했네. 그럼 우리나라도 살짝 바꿔서 걔네들한테 거기서는 그냥 아이들한테만 꿈을 담는 사진을 찍어보라고 했는데 우리는 기부자한테 요청해보자. 그래서 그걸 같이 공동으로 사진전을 열어보자. 뭐 이런 건데 살짝 바꿔서 베껴 쓰자예요 그냥. 근데 이건 베껴 쓰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방법 아이템 해외에 있는 사이트 아이디어 모아놓은 이런 조스피스나 이런 사이트들도 있고요. 성공한 벤치마킹 사례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아 이거 우리 쪽에서 하면은 좋겠다라고 베껴 쓰시면 돼요. 물론 베껴 쓰실래도 약간 공부는 하셔야죠. 저게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안 하신다 그러면 제가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네, 정말 안 되겠어요. 보시다가 이게 뭔지 궁금하면요. 제가 좋은 선생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뭐냐면은 네이버 지식인 선생님, 구글 선생님입니다. 가서 한 번만 쳐보시면 사례 아이템들 다 나와 있어요. 저도 네이버 보고 다 그 포털 보고서 조사하고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그 정도 수고는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더 빅나이트 워크 제가 그 페트롤맘이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어머니들이 아이들 학교 폭력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찰도 하고 뭐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그 단체한테도 제가 이거를 좀 제안을 해드렸고 또 서울에서는 서울 아산병원 현대재단이죠. 아산병원에서도 이걸 실제로 했었습니다. 뭐냐면은 영국에서 런던에서 관광 명소들을 일종의 둘레길처럼 걷는 프로그램입니다. 밤에 밤 12시에 밤 10시에 뭐냐면 관광 프로그램이 돼요.
밤에 보는 런던은 다르다예요. 슬로건이. 우리는 늘 시흥도 늘 낮에 환한 도시를 봤는데 밤 10시에 가족, 친구, 연인들 모여서 시흥의 오이도 걷자는 거예요. 밤에 보는 새로운 시흥을 발견하는 관광 프로그램이 되고요. 또 하나는 헬스 프로그램도 됩니다. 일과 끝나고 헬스장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같이 한 10km 걷자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몇만 명이 참여해서 수십억을 벌어들이는 캠페인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 한국에서도 되게 잘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시흥에서도 밤에 걸을 만한 거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세요. 수천 수만 명이 참여하는데요. 되게 재밌어더래요. 행복하고. 밤에 불 꺼진 도시를 막 자기들끼리 걷고 게임도 하고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시즌성으로 계속 가서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도 아산병원에 일과가 끝난 후에 아산병원의 의사들이 환자 그리고 풍납동에 있는 주민들하고 그 옆에 있는 그 서울 공원, 올림픽 공원을 걷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같이. 그리고 참가비 2만 원 받고요. 그리고 걷는 도중에다가 기부금을 낼 수 있는 게임 같은 걸 두세 개를 해서 한 1만 원씩 더 끄집어내요. 그럼 1인당 3, 4만 원씩 기부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밤은 일종의 시흥 올빼미 걷기 데이 뭐 이렇게 해서 주간 단위로 계속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아까 보니까 여기 뭐 연예인들 공연 뭐 포스터 있는 것 같은데, 네? 아까 뭐 네? 아, 그렇습니까? 뭐 아까 포스터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들 가수들 뭐 이렇게 사진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런 공연장 가서 모금한 케이스입니다. 공연장 한 평 나눈 모금이라고요. 공연장 가서 가수들한테 당신이 공연한 공간에 한 평만 우리한테 기부해 주십시오였습니다. 그럼 거기서 모금 부스 차리고 모금할게요. 근데 그거의 핵심은 뭐죠? 팬덤을 활용하는 거죠. 이승철이 공연을 한다? 그럼 이승철의 팬들을 공략을 해서 기부금을 유치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이승철 공연 같은 거 하면은 한 5천 명에서 10,000명 정도 들어오는데요. 한 15%까지 관객의 15%까지 기부금을 한번 뽑아본 적도 있고요. 네. 이것도 재밌는데요. 이거는 스틱닷컴이라고 그 미국의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들이 만든 기부 사이트입니다.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들이 기부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 저 밥 먹고 저 할 일 없죠. 심리학과 교수들이 이런 짓을 왜 하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이 스틱닷컴이라는 데 들어와서 사람들이 내기를 신청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9월 30일까지 나는 술을 단 한 번도 안 마시는 금주에 도전할 거야 하고 내기를 선을 하고 주위의 친구들 가족들하고 내기돈을 걸게 합니다. 그럼 내기돈이 모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내기돈이 내가 만약에 9월 30일까지 술을 정말 한 잔도 안 마시고 금주를 했다. 그 성공을 한 거죠. 그 내기에. 그럼 그 돈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체 예를 들어서 시흥 1% 재단으로 가도록 처음에 약속을 해놓고 그 돈이 거기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내기에 실패했어. 나도 모르게 술을 한 잔 마시고 말았네. 내기에 실패했어. 그럼 그 돈이 어디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저주하는 단체로 가도록 처음에 약정을 해놓습니다. 내기를 하고 경쟁을 붙여서 사람들을 재미나게 끌어들이게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활용을 한 그런 사이트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내기 기부, 경쟁 기부를 다 프로그램들을 짜서 다 운영을 해봅니다. 실제로. 내기, 가장 쉬운 내기가 뭐가 있죠? 여러분들 점심 먹을 때 사전 사기 게임 같은 거 갖고도 모금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재미나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해외 이런 사례들 가지고 얼마든지 이것도 참 재미있으니까 한번 소개해 볼까요? 존 매튜의 생명기부라고 해서 이분이 실제로 말기 암 환자인데요. 자기가 몇 월 며칠까지 살아있을까 죽을까 갖고 주위 사람들과 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그날까지 살아있다면 내기라고 내기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 그날까지 살아있다면 그 내기돈에 모인 돈을 가지고 암 텐치 연구기금에 자기가 기부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날까지 살아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한 10,000불 모인 돈을 실제로 암연구기금에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기부를 하는 사람도 있네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죠.
자체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요것도 재밌는데요. 옥스팜이라는 단체에서 아프리카 지원을 하는데 아프리카 지원하는데 염소도 필요하고 뭐 옷 뭔가 잘 안 보이네요. 필요한 물품들이 다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리본 같은 걸 달아서 쇼핑 카탈로그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을 기부하는 게 나는 염소 선물할게. 이렇게 쇼핑하듯이 사람들이 하게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건물 공간 마련하는 거 아까 뭐 그 주거복지 중에 그것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분양모금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공간을 우리가 만든다? 그럼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거울도 필요하고요. 책상도 필요하고요. 유리창도 필요하고 문짝도 필요해요. 그 공간에는 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감 앞에는 그 건물에 조감도 같은 거 예쁜 걸 만들고 뒷면에 보니까 그 거울, 책상, 유리, 문짝들을 다 상품화 시켜갖고 요거를 분양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멋진 공간은 내가 돈은 없지만 그 멋진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기부한 유리창 하나가 들어가서 그것이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되게 기뻐요. 그 유리창에는 제 기부자 이름이 당연히 쓰여 있을 테고 돈 주세요가 아니라 유리창 하나 기부해 주세요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린피스에서 만든 레인보우 워리어라고 앞에 그림이 있었군요. 레인보우 워리어라고 360원짜리 환경 감시선인데요. 이 배 전체를요. 돛대, 마스트 이거 뭐 핸들 이런 게 아니야 뭐죠?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해갖고 하나하나를 다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하나 만드는데 나가 그러면은 돛대 하나 선물할게요. 그렇게 기부자들한테 다 그렇게 해갖고 이 360억짜리 배를 만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쁜 거예요. 이렇게 멋진 배가 만들어지는데 비록 내가 유리창 하나라도 내가 기부한 게 여기에 들어가서 이게 만들어진다는 것이 기쁜 거예요. 헤비타트라고 하는 단체 있죠. 건물 집 지어주는 단체. 거기가 성공하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이에요. 하루 종일 가서 땀 흘리면서 벽돌 쌓고 갈 때 돈까지 주고 가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빌드업하는 욕구가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뭐 해서 그것이 하나의 완성된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그 성취감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분양 모금을 가장 일반적으로 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은 마케팅 분석 툴인데요. 제가 다 설명드리면 힘드실 것 같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아는 수압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갭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관이 알아야 할 것과 알고 있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아마 이거에서 제가 대표적인 거는 기부자 예우 관리인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물어보지 않는데요. 제가 어디 그 희망저작서라는 데 기부를 했더니요. 기부자 선물이라고 다이어리, 그다음에 그 마우스패드, 연필 세트 이런 걸 저한테 선물을 해주더군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화가 확 났어요. 왜? 네, 내 돈 갖다가 왜 이런 데 쓰지? 내가 마우스패드가 없어서 당신들한테 기부해? 이 짓 하라고 내가 당신들한테 돈 준 거야? 짜증나요. 뭐죠?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기부자인데. 기관이 알아야 할 것과 알고 있는 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물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기부자한테는. 역시 조사에 대한 문제죠. 제가 그냥 늘 말씀드리는데 그건 딴 강사가 얘기할 테니까 제가 빼겠습니다. 오케이. 요것만 하고 쉬겠습니다. 되게 쉼이 고프셨군요. 쉬는 시간이. 네. 이거 하나 케이스 스타디를 해볼게요. 기아 문제 해결을 미션으로 구월 펼치는 이 단체는 그냥 기아 대책이라는 단체입니다. 캄보디아 지역의 그 지역 개발 사업, 마을 개발 사업이죠. 한대요. 그러니까 학교 짓고 뭐 병원 짓고 급수실전 짓고 이런 거 하는 거죠. 10억 원이 필요하대요. 자, 캄보디아에서 마을 개발, 지역 개발 사업을 합니다. 학교 짓고 뭐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선 잠재 기부자가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여기는 기아대책 팀하고 같이 워크숍을 했던 거니까 이 팀들이
입팀들은 40, 50대 남성을 기부자로 설정을 했습니다. 마을 개발하고 뭐 지역 개발한다니까 왠지 여성들 이게 뭐 성차별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 표현이었으니까 여성분들보다 남성들이 조금 더 관심이 있을 것 같고 젊은 20대들보다는 그래도 한 40, 50대 뭔가 그래도 생산 활동을 해봤던 사람들이니까 40, 50대 남성들이 더 관심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기부자 설정을 한 거죠. 오케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묻는 게 뭐죠? 40, 50대 남성들이 그럼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40, 50대 남성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갖는 기부자 욕구는 어떤 게 있을까가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지를 설명해봐야 그건 관심이 없고요, 솔직히. 아주 자선 지수가 높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고는 관심 없다고 할 겁니다. 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나한테 관심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그들의 욕구는 도대체 뭘까? 여기에 대해서 40, 50대 남성들이 해외의 지역개발, 마을개발 사업에 관심을 갖는 게 도대체 뭘까? 제가 찾아봤더니 제 눈에 띄었던 단어들은 농활이라는 단어가 띄더군요. 농촌봉사활동. 40, 50대 남성이라면 젊은 시절에 누구나 다 농촌봉사활동과 같은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다 잊고 있었어. 그래서 지금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버렸어. 그걸 다시 한번 끄집어낼까? 그래서 제2의 농활 프로젝트. 이번엔 캄보디아다. 옛날에는 우리가 가난했으니까 우리 농촌을 도왔다면 이제 우리가 40, 50대가 돼서 기업체의 중급 이상의 이제 뭐 성공들을 하고 돈 좀 있어. 그러니까 이번엔 우리 농촌이 아니라 캄보디아로 제2의 농활 프로젝트를 가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까? 뭐 그런 거죠. 네. 그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찾아보시고 생각하시면 아이디어들은 얼마든지 나온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모금 활동하는데 과제가 대부분 무관심, 시급성이 뭐 떨어진다, 기부 피로감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할 거지? 라는 게 과제였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듯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놓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어내지?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갖고 접근하시면은 해결책이 안 날 겁니다. 장애인 뭐해서 뭐 어려운 분들의 주거 복지 문제를 해결한다? 그걸 어떻게 해결을 속을 하든 그게 내 문제일 수가 없어요. 사업 갖고 하시는 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애들 해외여행 보낸다? 여행 가면 뭐 하지? 사진 갖고 이야기해서 소통하듯이 사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꿈을 찍는 사진을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듯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 방식이 무엇일까를 찾아보셔야지. 사업, 우리는 좋은 일 합니다. 당신 보니까 호주머니에 10,000원은 있겠네요. 기부해 주세요. 3단 논법이라고 하더군요. 좋은 일 합니다. 돈 있어 보이는습니다. 기부해 주세요. 이 얘기는 백날 해봐야 안 먹힐 거라는 얘기예요. 네. 월드비전, 제가 지난번에 월드비전 강의 갔는데요. 물어봤더니 올해 모금 목표액이 2,050억 원이랍니다. 엄청나죠? 1대 99라고 하는 게 영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비영리 복지에도 저는 갈수록 심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기관들은 갈수록 성장해 가고 있고 작은 기관들은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의 문제라는 거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지? 를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그 단체가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고민들을 거의들 안 하십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왜? 제가 컨설팅을 할 때 제가 이거 그냥 여담으로 쉬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컨설팅 할 때 꼭 한 가지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모금을 하기 위해서 모금 예상을 책정해 놓고 계십니까를 저는 꼭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게 모금 예산을 책정해 놓고 계십니까?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게 다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건 예산이 확보된 일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일을 하는 단체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모금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엔 다 말로는 동의를 하시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모금을 안 하시게 됩니다. 실습해보면 똑같을 겁니다. 절실한 단체가 결국은
모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모금을 안 하시는 단체들은 사실은 먹고 살 만한 단체들이래요. 안 해도 모금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걸 하기가 이제 불편하신 거죠. 아무래도 시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네, 그건 거의 분명한 것 같더군요. 네, 제가 좀 말을 길게 했는데요.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면 좋은데 한 10분 쉬겠습니다.